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1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 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한 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퇴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수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수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수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 시모가 너무 고마웠었는지 동서들을 항상 아껴주셨고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서방님들 전부 다 장가를 보내주게 했으니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둘째 동서의 행동 때문에 아래 동서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집안이 휘청거리게 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 바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과외를 받으러 온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스펙인 동서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동서들은 제 말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저희 가게 과일을 먹지 않겠다며 다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좋게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는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먹먹하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먹했던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일시적인 증상이길 바랐어요.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치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되고 30대부터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저에게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휴식만이 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증상이 뒤이어 발생이 되었고 다음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먹먹한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손짓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드물게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다면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주면 청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의사 말을 믿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자 글을 써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시모는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몸도 불편하시면서 며칠 뒤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몸에 좋은 것들로 달인 거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한 차례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서내외들이 뒤이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궁금했는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저 몰래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동서들의 시선은 저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단 한 명도 걱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제품의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시댁에서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오자는 말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의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시모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은 뒤 시모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지 거실로 나오라는 말에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거실로 나가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손짓을 했어요. 남자들은 식사가 끝이 나고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저는 시모가 들고 계신 과일 접시를 넘겨받아 거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저는 답답했었지만 그냥 무시했고 시모가 준비해 주신 과일을 몇 개 먹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를 욕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하루빨리 청력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저는 2주 만에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제품에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시댁에 갔을 때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기머거리가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또 쳐다보는 거 봐라.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야.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과일 주면 되는걸. 그거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벌 받은 거잖아. 그냥 평생 귀가 안 열렸으면 좋겠네. 한 사람 조용해졌다고 싫은 말 안 들어도 되잖아. 별 볼 일 없는 게 꼴에 형님 대우 좀 해줬더니 자기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어. 이 집안을 휘어잡을 사람은 나라고. 왜? 내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쩌겠어? 양쪽 귀가 다쳐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셋째 동서도 이참에 불만 있던 거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 어머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집안의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한다는 게 고작 과일 가게인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준 걸까? 형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대 지워박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입 본다고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먼저 일어나네.
과일만 아니었어도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는 건데. 동서들의 깔깔거리며 저를 보면서 험담을 했던 녹음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당분간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들과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왔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던 동서들은 저를 험담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일부러 시댁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력이 돌아오기 전에 험담을 하고 싶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들은 저를 욕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 시모와 남자들이 없을 때마다 막말을 퍼부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면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왔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시댁에 모두가 모였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청력을 회복한지 모르고 맘 놓고 험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하니 투명 인간 취급해도 된다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동서들의 욕을 듣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동서가 로비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이름인 최선희 씨를 부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일어난 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된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굳어진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아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가족 모두를 불렀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동서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고 있었죠. 2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자들과 주방에 계시던 시모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상자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연결시켜 재생시켰죠. 택배로 온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 내용은 귀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5분 만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런 귀머거리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찬밥 신세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가 시댁에 올 일이 줄어들잖아. 형님까지 옆에서 거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 요즘 시대에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귀찮긴 해도 어머님 손맛은 좋잖아요. 반찬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받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저는 시댁에 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삐쩍 말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상함에 이끌렸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어찌나 못하던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기본 1시간이 넘었었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접근한 남자가 있어서 몇 시간 함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 사람은 거들떠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 동서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그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눕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나 됐어. 나도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몰래 풀고 오면 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나는 애가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형님, 이런 대화 큰형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죠? 꼭 저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정력이 회복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어? 저 표정을 봐봐. 멍 때리고 있잖아. 귀가 들렸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나도 요즘에 봄을 타는지 많이 외롭던데 혹시 괜찮은 남자 있어? 나도 오래간만에 연애 좀 해보자. 그럼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5대5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서방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밀치면서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녹음기를 뺏어 던져 버렸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제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둘째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주선한 비밀 데이트에 동서들은 외간 남자와 즐기고 있었고 증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서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성격들도 비슷해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동서들은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고 시댁 집안을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시모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5 동서들은 현재 상간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제 앞에서 거침없이 비밀 얘기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하나도 정상인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외간 남자를 만나 즐겼다는 거에 서방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혼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이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현재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금이 간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서방님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동서들 또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